자, 그래서 이제 저기 심한 미적분 단원이고요. 우리 수학2에서도 미적분을 이제 배운 바 있지만 수학2에서 소개된 미적분은 그 범위가 이제 다항함수로 한정됩니다. 다항함수란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하고요. 그게 아닌 것들을 싹 다 초월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월함수의 예시로는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초월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걔네들의 이제 미분법, 적분법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우리 수학2에서도 극한을 배운 바가 있죠. 그 극한과 이 극한이 매우 매우 비슷하고요. 거의 똑같은데요. 수학2에서는 무슨 극한이었죠? 바로 함수의 극한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수열하고 함수하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지는데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은 거의 그 성격이 비슷하나 함수는 그 대입하는 x, 여기는 그 n이고요. n이 여기서는 보통 자연수를 따르게 되죠. 근데 x는 보통 실수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x가 더 이제 촘촘한 거고 얘는 띄엄띄엄. 그러니까 띄엄띄엄이 포인트고 그 띄엄띄엄을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이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비슷해서 좀 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해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수렴과 발산인데 수렴한다는 거의 포인트는 뭐죠? 일정한 값에 그 다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행동을 했을 때 발산이라는 거는 일정한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값이 아닌 케이스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진동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발산이 있습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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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진동을 할지라도 이렇게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일정한 값에 다다를 때는 얘는 수렴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자, 이러한 수열이 있어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 자, 이 녀석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게 될까요? 분모가 무지무지하게 커지면 극한에서 가장 기본은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1억 분의 1 하면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옆에 1에다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더할 건데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2배가 되잖아요. 더해지는 녀석에. 그럼 그게 무한대 상황에서는 역시 또 0으로 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1로 가까워지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네, 발사는 세 가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다음에 진동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n의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음.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 네, 함수와 구분할 점은 이 점선이 실선으로 연결됐으면 이거는 y는 ex 함수라는 건데 수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다 보니까 이 점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대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기 점선을 다 연결을 하면은 이게 이제 함수인데 저기 저런 거는 또 이제 밑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밑이 방금 선생님이 수업한 건데 밑이 마이너스 때는 여기가 그 절대로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이때는 이제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만 가능한 표현 방식입니다. 마이너스에 거듭되고 진동형 발산이고요. 방금 말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렴하거나 발산이 있는데 발산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수렴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식은 우리 시그마에서도 봤었고 인테그럴에서도 봤었고 리미트에서 봤었던 그 저기 선형적인 그 성질인데요. 어려운 말로. 자, 얘는 배수성이죠.
어떤 C라는 상수를 곱하고 나서 극한을 구하는 행동은 극한을 구하고 나서 C를 나중에 곱하는 행동과 똑같다. 배수성. 자, 이런 거는 이제 가산성이라 불린 거죠. 더하고 나서 극한을 취해야 되는 녀석은 각각 극한을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곱하기에서도 성립이 되고, 나누기에서도 성립이 되는데, 나누기에서는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케이스만 제외시키고, 근데 얘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이 수렴을 할 때만 저 식이 성립이 돼요. 만약에 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식을 함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서 찍지 않은 상태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 자, 그래서 극한의 가장 기본은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커지게 되면 그게 0으로 가까워진다가 가장 기본 툴이죠. 어, 이런 거는 어디로 갈까요? 2로 가는 거예요. 2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0으로 가니까요. 자, 얘도 얘가 2로 가까워지고 얘가 3으로 가까워지니까 각각이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따로 국밥으로 2 곱하기 3 가능하다. 6이다 이렇게 가능하다. 자, 얘 같은 경우 나누기 했어도 나누기에서 뭘 조심하라고 했죠?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1로 가까워지고 얘도 2로 가까워지니까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따로 곱밥으로 1, 2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상수라는 녀석은 그냥 극한을 본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수렴하는 녀석이라 볼 수가 있고요. AN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뺄셈이니까 가산성으로 2 빼기 3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AN 자체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얘가 수렴이니까 3을 곱해도 수렴, 4를 곱해도 수렴, 또 더해도 수렴. 그냥 여기다가 그 AN, BN 값이 3하고 2니까 3, 2 대입해 주시면 그냥 답이에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만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봐볼게요. 부정형. 부정형이란 우리가 수열은 극한의 상황에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를 바로 부정형이라고 하죠. 부정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른 기타 부정형들이 그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풀이를 거치고 났을 때 거치는 그 녀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해결 방법이 바로 근사화의 방법인데요. 근사화가 뭐냐면요. n의 제곱이랑 n이랑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 얘가 더 훨씬 빠르겠죠. 1, 2, 3, 4 대입했을 때 얘는 4 대입하면 벌써 16인데 얘는 4밖에 안 가 있죠. 그래서 그 속도 차가 크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그냥 지워줄 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 그거를 이제 근사화라고 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저 근사화로 엄청나게 쉽게 풀립니다. 근데 저 근사화가 아무런 오류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네. 그래서 얘는 근사화를 쓸 때 대장만 이렇게 다 지워주고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분도 편하게 되겠죠. 3의 n만 남게 돼서 결국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제일 착한 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그 풀이 방법이 그 가장 큰 차수를 묶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얘 양의 무한대로 가죠? 얘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섣불리 근사화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 지워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럴 때도 이제 우연히 답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일관되게 근사화가 적용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이런 이제 가장 최고차항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고 얘가 1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은 부정형이 아니죠?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한 형태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가장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가장 큰 거를 묶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가 나오는 거는 아시죠? 켤레 곱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인 건데요. 자, 켤레로 이제 답을 먼저 구해보죠.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n만 남게 되고요. 네, 답이 이제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니까요. 켤레로 곱하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옵니다. 그쵸? 이게 n제곱이 n이 나오니까요. 여기 n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지워주시면은 요거 n이고 n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답이. 딱,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잘못된 근사화를 쓰게 되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요. 여기 얘를 지워볼게요. 차수가 낮다고 해서. 그럼 똑같은 거 두 개 빼니까 0이 나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만 쓰세요. 근사화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죠? 앞에를 봐주세요. 그냥 싹 다 지우고, 그냥 1분의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울 필요도 없죠, 쟤는. 최고차항 계수비교. 예, 요거는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루트. 그럼 이것만 해봅시다. 저기, 보기 5번만 지금 얼른 풀어볼까요? 보여줄까? 자,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1번.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루트가 있는 형태죠? 그럼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형태니까 함부로 지워주면 안 되고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켤레 곱하시면은, 그러니까 위아래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에는 지금 1이 있죠? n제곱 플러스 n 요거를 위아래에다가 곱하시면요. 그 분자에 n이 남고요. 분모에는 이제 이렇게 남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편하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2분의 1 차니까. 얘는 1차고 얘는 1차니까 다 남아야 돼요. 얘는 지우면 안 되죠. 요거 2n이고 n이니까 답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이제 근사화. 2번하고 3번 해보시죠. 해보시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봐보시면 이 극한에서의 대소관계는 이런 좀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두 수열이 자, 낯설면 이제 함수로 생각해 보세요. 두 함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더 위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 그걸 극한까지 간다 하더라도 대소 차이를 이제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 자체가 얘가 더 그냥 기본적으로 큰 함수야 이렇게. 근데 이게 극한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다라는 게 항상 보장이 됐을 때. 근데 이게 배수가 바뀌진 않아도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거든요. n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1이랑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왜냐하면 분모가 더 작은 게 자명하잖아요. 근데 극한에서는 똑같이 0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소가 분명히 자명해서 그 대소 관계가 극한에서 바뀌진 않지만 극한에서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수렴을 할 때. 항상 무조건 대소가 있는데 같아짐이 보장되는 건 또 아니고요. 그렇게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샌드위치 정리로 많이 알려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폐 사익 구간이 있을 때 양 끝에 있는 녀석이 그 같은 값으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가운데 녀석은 그 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수렴하더라도 같은 값이 만약에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CN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왜 그런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 이런 식으로 어떤 CN을 감싸고 있는 두 함수가 어떤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요.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은 무조건 걔네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틈이 1 나노미터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틈이 약간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파란색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 수렴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양끝이 나름대로 수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고요. 자, 이걸 적용하는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폐 사이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으로 수렴하죠? 얘도 3으로 수렴하죠? 얘는 절대로 발산할 수가 없고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자, 얘는 이제 등호가 없다라는 게 위의 문제와 차이점이죠. 음. 그래서 n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죠.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2보다 크고 2보다 동시에 작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아, 극한에서는 없던 등호가 생기는 게 가능했었지가 이제 돼서 2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등호가 생길 만한 여건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등호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호가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렴이 있는데 얘가 무조건 발산은 또 아닙니다. 발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 짚고 넘어가면요. 자, 이거 보세요. BN이 더 크죠? 근데 작은 놈이 막 무한대로 치솟고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위에 있는 BN은 밑에서 얘가 똥꼬를 찌르기 때문에 자기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기보다 저희 큰 놈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딱 꺼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뚝배기가 찍혀 내려가기 때문에 AN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요게 이제 내가 말했던 그 샌드위치 공식에서의 두 가지 요건인데요. 음. 각각 수렴하지만 그 수렴하는 그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항상 발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내포한다. 음. 그다음에 3번까지 봐볼게요. 그 두 가지 형태의 수열이 있어요. AN과 BN인데요. 그 BN은 0으로 가는 녀석이고요. AN은 저기 라지 M의 범위 내에서 진동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녀석과 0으로, 여기가 0인데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녀석의 둘이 곱셈이 일어나게 되면 0으로 가까워지니까 둘이 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진폭이 있다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곱하면은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0으로. 아까 저 처음에도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음. 아까 이제 그 기본 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그 저기 뭐야 선형성에서 제시한 포인트가 그거였죠. 그 지금 내가 AN이 수렴하는지는 모르지만 AN-2가 4로 수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BN이 수렴하는지 몰라요. AN이 수렴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렇게 생긴 녀석이 7로 수렴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얘를 수렴한다고 확실히 알 수 있죠. 얘를 라지 AN이라고 두세요. 얘를 라지 BN이라고 두세요. 그러면은 내가 라지 A과 라지 B에는 둘 다 수렴하니까 얘가 그렇게 표현이 됐으면 이 값을 여기다 바로 대입을 때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포인트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파란색을 쓸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AN이 6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AN이 6으로 수렴하면 여기 10이니까 요거는 B에는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AN-2가 수렴하는 건 자명한데 AN은 모르지 않나요? EAN 플러스 BN이 수렴하는 건 자명한데 BN은 모르지 않나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라지 AN으로 두시면은 스몰 AN은 어떻게 되나요?
라지 A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이라 볼 수가 있는 게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여기 기승전결이 다르지만 수렴하는 녀석과 그 결과와 과정의 일부분이 수렴을 하면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서 적용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다 덧셈 뺄셈이죠. 그러니까 얘는 몰라. 근데 얘 수렴하는지 알아. 얘 몰라. 그 결과 수렴해.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BN으로 두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라지 BN 빼기 2AN이 스몰 BN이죠. 근데 이거 수렴하는 거 밝혀졌죠? 이거 7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거 수렴하잖아. 그래서 저거를 막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AN이 6으로 수렴하고 BN이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이거 플러스 5 되죠? 마이너스 5 되죠? 그래서 답이 11입니다. 이렇게. 둘 다 수렴하니까 그 대입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저런 식으로 이제 AN, BN으로 치환하는 그런 게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내가 AN은 발산하는지 알죠? AN이 발산한다 할지라도 뭘 잘 빼면 그 뺀 결과가 수렴하는 수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어. 자, 얘를 CN이라고 둡니다. 그럼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CN이죠? BN을 잘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AN이 수렴한다면 BN도 수렴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BN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분명한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BN은 뭔가요? AN 빼기 CN이죠. 자, 이렇게 이 관계식으로 BN을 스위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자, 얘를 CN이라고 둘게요. 그럼 CN은 3으로 수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죠. CN 확실하게 알아요. AN도 정보가 있어서 알아요. 수렴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BN은 불투명하잖아. 그래서 BN을 요걸로 이렇게 그 대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AN 빼기 CN을 대입해 주시면 2AN 빼기 2CN이죠. 플러스 2죠. 저 식을 다시 쓰시면 여기 A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니까 무시. 왜냐면 얘가 무한 들어가니까 대장이잖아요. 1분의 2 해갖고 2가 나오는 겁니다. 최고차원 계수 비례.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이 상태로 그냥 1분의 2 하시면 안 되나요? 아예 모르죠. BN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 감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CN을 두시고 저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뭔짓거리를 해도 수렴해요. 분모가 0인 것만 아니면. 근데 발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BN은 어떤 녀석이었나요? 그러니까 발산하고 수렴하는 애가 만나거나 발산하고 발산하는 애가 만나면은 몰라요. 발산하고 발산끼리 만나서 안 좋은 것끼리 서로 부딪혀서 깨져서 수렴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발산으로 여전히 막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몰라요. 그래서 수렴과 수렴끼리의 관계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수렴과 수렴끼리의 그 확실한 관계를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발산은 해 보셔야 돼요. 발산끼리 만나도 수렴으로 뒤돌아줄 수도 있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만나서 수렴으로 뒤돌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 BN의 정체는 뭐냐? 이 CN이라고 두면은 BN은 AN-CN인데요. 그러니까 B는 결국에 수렴은 수렴이겠죠. 아닌가요? 모르는 겁니다. B는 모르는 거예요. Bn이 발산. Bn이 만약에 수렴일 경우에 얘는 일정한데 얘는 무한 들어가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결과값이 0이 나왔다면 Bn이 수렴이었구나라고 이제 역산할 수 있고 0이 아니니까 Bn이 발산이었다고 이제 역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이거 n 무한 들어보는 발산하면서 수렴해. 발산이죠. 이거 발산이죠. 둘이 빼면 수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정리해봐야 돼요. 자, 그럼 2x2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기 발전 문제 제외하고
발전 문제 3번을 보시면은 역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지금 AN하고 BN의 수렴 여부가 불투명해요. 여기 앞에를 봐주세요. 그래서 얘를 CN이라고 두시면 자, CN은 9로 수렴하는 게 자명하죠. 얘를 DN으로 두시면은 DN은 90으로 수렴하는 게 자명해요. 그래서 AN하고 BN을 저 자명한 녀석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반면에 CN하고 DN하고 더해 주시면은 어떤가요? 3의 AN 더하기 BN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3분의 1한 거랑 자, 내가 이걸 더한 거를 얘로 대신 생각할 수가 있죠. AN, BN은 수렴하는지가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면은 뭐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CN하고 DN은 수렴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아까 그 정의된 표에 따라서 여기다가 9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90을 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3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AN을 3으로 수렴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과정이 생각된 거야? 얘를 라지 AN이라고 두시면은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가 나오게 돼서 아 이런 경우는 그냥 스몰 AN이 3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9로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N에 수렴하는 것도 또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3이고 넘겨주면 6이니까 BN도 3으로 수렴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걸 CN으로 두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런 과정을 다 써주길 바래. 안 그러면 너 그 의미를 잘 모른다고 감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3이고 얘가 3이니까 3, 4,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발전 문제 가볼게. 4번에 보시면은 자, 이것도 AN은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해요. 네, 그 부정돼 있지 않고. 근데 BN을 모릅니다. BN을 모르지만 이 녀석을 CN으로 놨을 때 CN은 또 수렴하는 게 자명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단서가 있는 것들만 가지고 놀자. 네. 그래서 그 불완전한 BN 대신에 AN 더하기 CN을 대입을 해주십니다.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요. 음, 지금 저 녀석은 이제 이게 AN 곱하기 BN인데 통분해 주시면은 이게 AN 플러스 CN이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BN 3승에서 AN 3승을 빼는 건데 요거 3승에서 AN의 3승을 빼는 거니까 자 이거 이제 C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 공식 써주시면은 여기 빼기 요거 하면은 여기 CN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각각의 제곱 두 개 곱한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AN 더하기 CN의 제곱 AN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N 더하기 CN 이거 무슨 식 쓰는지 아시죠? 네? 네. 그럼 이거 AN의 제곱이니까 3AN의 제곱이죠? 3AN CN 여기 AN의 제곱 나머지 건 관심 없죠? 왜냐면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 AN의 제곱 1분의 3CN CN이 얼마야? 3이죠? 답이 9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수분해 정리로 정리해 갖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봐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제가 이거는 좀 3x3로 갈게요. 세 문제 풀고 세 문제 풀어보게 하고 이게 3x3 방식인데 얘는 쉬우니까.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4n제곱만 보시면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요거는 그 1차를 최고차항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을 지워주고 이거 그냥 n으로 고쳐도 되죠? 1분의 3. 네, 이거는 좀 건너뛰어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 저기 수열에서, 여러 가지 수열에서 그 시그마식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K일 때, K 제곱일 때, 1부터 N까지 K 3승일 때 그거 다 외우시나요? 그거 정리해 볼게요. K하고 K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K하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일 때,
이런 거 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는 2의 n의 n 플러스 1. 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시죠? 1, 2, 3, 4 n-1 n이고 거꾸로 쓸게요. 이렇게 더하면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이 n쌍 있죠? 근데 너 왜 두 줄 했어? 나누기 2.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개념 원리 보시면 요거 증명한 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굳이 공부할 필요까지 있을 정도로 복잡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되죠. 어. 아, 이렇게 되고요. 증명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자, 요거는 저거 처음에 나왔던 녀석 그 제곱을 하시면 되죠. 이거 제곱이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3입니다.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4입니다. 3이고 3개 들어갑니다.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오케이? 4개 들어갑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요. 아셨죠? 그럼 요거 2분의 n의 n 제곱이죠? 2분의 1 바로 암산 나오시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6분의 2n 제곱이잖아요. 2n 3승이잖아요. 6 내려가고 요거 2n이니까 3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다음 루트가 있는 케이스. 자, 루트가 있는 케이스는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루트가 있는 케이스는 켤레로 곱해줍니다. 함부로 그 근사해 주시면 안 되고요. 네, n제곱 빼주시고. 네, 요거는 네, 제가 뭐 따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3x 가겠습니다. 그 다른 타산지석이라고 내가 푸는 걸 보면서 그 병모 안에서 저기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B'을 n이라고 써주면 그러니까 짝의 공식을 위해서요. 저희가 2에 쓰면 n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럼 x는 이제 짝의 공식을 써주면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음의 근이고요. 양의 실근 AN은 이제 그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4n이라 볼 수 있죠. 자,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가 n이랑 똑같죠? 얘는 n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게 an이에요. 그래서 요거 극한각 구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빼기 루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니까 위아래 켤레 곱하시면은 여기 4n이 남고요. 분모 1이었던 곳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이 남아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은 근사화를 쓰시면은 요거 n이고요. 요거 n에서 2n이고 그래서 2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답이 2예요. 요거 지우시면은 요거 n이고 n이니까 2n. 네. 풀이를 보고서 해보시길 바래요. 요거 바로 풀어서 제출해. 자, 갑시다. 자, 이 함수를 보니까 구간함수예요. 여기서는 이제 x 플러스 2고요. 함수가 y가. 여기서는 이제 얘가 몇이냐? 여기가 몇인지를 모르네요. 정의된 함수가 있는 것 같다. a의 개수는. 함수까지 보면 되는 건가? 아.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포인트죠? 경우를 나눠볼게요. 저 녀석이 양수라면, 즉 얘가 1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게 그냥 나오게 돼서 n이 무한대로 가서 얘가 0이 나와야 되죠. 모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요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또는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와서
2n의 fa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2n 플러스 3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a를 대입하면은 얘가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거 비교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fa가 나오게 되죠. 걔가 몇이야?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f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a에서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를 만족하는 녀석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는 양수일 가능성, 음수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근데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0이 돼서 문제의 조건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음수거나 0이어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FA가 1이 나와야 되고 F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나와야만 네, 됩니다. 근데 FA가 마이너스 1이면 n이 n이 여기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네요. 그럼 상관이 없죠.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이상 없는 식 나오고요. a의 값은 두 개가 되겠죠?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이해되셨나요? 음. 잠깐만.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뭐 결격 사유가 없겠죠? NFA가 보다 작아야 됐어. 마이너스 1이면 n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격 사유가 또 없고요.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 10번 한번 읽어보시죠. 12번. 네, 이거는 뭐 읽어볼 시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지금 AN이 등차 수열인데 3항하고 6항, 이 띄엄띄엄 주어져 있잖아. 3항하고 6항 사이 몇 번의 점프가 있죠? 3하고 6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차이가 3이죠. 3칸 점프가 있는 거야. 3칸 점프를 한 게 6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D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이렇게. 꼭 초항이랑 두 번째 항 이렇게 예쁘게 안 줘도 우리가 일반항을 와일드한 상황에서 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세 칸의 점프가 있었고 그게 6이다. D가 2다. 2n 때려 박으세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도록? 5가 나오도록 세팅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n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은 2n 플러스 1 루트 그 다음에 여기 2n 마이너스 1 an 이렇게 되고 여기가 루트 n이죠. 위아래다가 켤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하시면은 요거 2 루트 n 나오겠고요. 여기 루트 2n 자 루트 2n 이렇게 나오겠죠? 저거 해서 근사화 써서 루트 n 2분의 1 차니까 2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분의 1이 답이겠죠? 네, 2분의 루트 유리해 주시면 네, 근사화 바로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합을 저거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친절하게도 n번째 항을 주어줬어요. 요거는 2n이니까 n의 n제곱 플러스 n이죠? 이렇게 바로 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그 2n-1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k-1 요 시그마 1부터 n이니까 요거 가산성 배수성 써주시면 되잖아요. n의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니까 n제곱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해 주시면은 여기 n 남고요. 여기 이거 플러스 버전으로 여기로 가죠. 그러면 n하고 n이니까 2n이죠. 그래서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하나 더 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1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2x2로 마무리 지읍시다. 자, 소수 부분. 자, 무리수의 소수 부분. 자,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아닐 경우 얘는 영락 없는 무리수가 될 테고 예, 정수 부분이 있고 뒤에 비순환 수수가 존재하게 되죠.
그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 자, 저거를 구하여라. 그럼 정수 부분을 뭔지 알면 그 정수 부분을 빼면 바로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정수 부분이 몇일까요? 그 n제곱 플러스 n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정수 부분. 음. 그냥 n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n. 그러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이 n인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괄호 안의 관계들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녀석은 일단 그 n 제곱부터 자, n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죠. n제곱, n제곱 똑같은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더했으니까 얘가 더 큰 건 자명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을 봐볼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분리해서 여기 n이라고 쓰고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자, 같은 말이잖아요. 자, 얘는 얘보다 큰 게 자명하죠. 왜냐면 똑같은 거, 내가 조금 더 더했어. 더 커지죠? 얘도 똑같은 거, 내가 조금 더 더했어. 근데 이 녀석들의 정체는 뭐였어요? 하하, 나 사실 n이었다. n 플러스 1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2였으면 얘가 3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2점 블라블라블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한데, 따라서 정수 부분이 얼마다? 정수 부분이 얼마다?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자,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잖아요. 얘는 사실 n이잖아요. 얘는 사실 n 플러스 1이잖아요. n이 자연수잖아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부가 n이라고. 네. 그래서 소수 부분은 이제 요거 이렇게 로그에서도 뭐 비슷한 거 이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죠. 자, 오늘 7번까지 해볼게요. 공집이 성립하는 이거 PDF 낙서해놨어. 여기 A하고 B인데요. 자, 우리 이거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요. 자, 얘가 만약에 커, 작어, 커, 작어, 같아, 같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세 가지 종류별로 0분의 0꼴도 비슷한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 게 얘가 크면요. 결과는 무한대입니다. 분모가 크면요. 결과는 0입니다. 같으면은 0 아닌 상수입니다. 이거 기억하실게요. 뭐 직관적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 자, 0분의 0꼴도 똑같습니다. 자,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얘는 크다 작다가 0으로 가는 속도가 이제 누가 더 빠르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영속도라고 하거든요. 얘는 무한대로 가는 속도라고 하고 영속도가 얘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빨라, 느려. 얘가 빨라, 느려. 같아, 같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x-a의 제곱이야. x를 a로 보내고 있어. 오케이? a의 1승이야. 오케이? 1승보다 2승이 더 이제 빠르게 가잖아요. 0으로. 맞나? 더 느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차수가 높다. 높은 건 이제 빠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약분되고 나서 너는 이제 0으로 안 가는데 난 0으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0속도로 가는 게 빠르면은 분모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빠르면 0으로 가는 그 뜻으로 따르겠죠? 같으면은 0 아닌 상수. 오케이? 그러니까 힘센 놈 마음대로 분자가 힘이 더 센데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요. 분모가 더 힘이 센데 0,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0이 아닌 상수가 나왔죠? 두 개 속도 똑같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0이 안 나왔네 이러지 마시고 0으로 안 갔네? 두 개 속도 똑같음. 이거 꺼져. 그 다음에 요거 같아야 돼. 3분의 9 이렇게. 미정계수 정하는 거 아시겠죠? 자, 요거 봐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은 저기 a 제곱 n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4에 이게 n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a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마이너스 bn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자, 여기 얘가 영한인 상수로 갔어. 그럼 둘이 어떻대? 어때? 같아. 같아. 그런데 여기는 n의 최고창이 몇 차야? 1차죠. 이것 때문에. 근데 2차 꺼져. 그래서 a제곱이 4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n에 관해서 2분의 1차니까 너도 꺼져. 너도 꺼져. 2n이죠.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b는 8이 나와야 되죠. 근데 a가 어디 보자. a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a가 음수가 안 되는 거. a가 이거 판단해 줘야 되는구나. 중요한 걸 그냥 줘버렸네.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중요한 점이 보세요. a가 양수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부정형이잖아요. 부정형은 못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해주면 부정형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별 하나 쳐주세요. a에 대한 논리 판단이 들어가잖아. a가 음수면 음수면 부정형이 깨져버리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래서 부정형이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저기 A가 양수인 걸 골라줘야 된다는 판단. 중요한 거를 설명을 놓쳤네. 이렇게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숙제는 21번까지 풀어주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18번부터 저기 적어 나갑니다.